지난 주말에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 토요일로 2년을 맞이했죠. 그래서 이 지금 서방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가지고 기후 전사자 묘지에 헌화를 하는 사진도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G7 정상이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캐나다 3조, 영국 4천억 이런 식으로 액수도 밝히고 G7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지원하겠다. 덴마크는 12조의 군사 재정 지원을 하겠다.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와 안보 협정을 맺겠다. 중단 없는 무기 공급 계획을 재확인하고 네덜란드도 안보 협정을 곧 체결하겠다. 영국의 찰스 3세의 국왕이 이례적인 직접 성명을 발표해서 위로를 하고, 그리고 G7 정상이 화상회의 이후 러시아 무조건 철수하라 그러면서 북한, 이란 등 러시아 지원 국가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전국에서 불꽃놀이를 하면서 전쟁 2주년을 기념을 했어요. 푸틴은 최전선의 특별 군사작전 참가자들이 진정한 국가 영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만 정부는 3만 1,000명,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7만 명의 전사자가 났고, 아마 부상자까지 합치면 우크라이나에서 한 20만 명, 러시아에서는 한 35만 명의 지금 전상자 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양쪽 다 엄청난 규모의 출혈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서방 진영이 지금 이 전쟁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이 강하고, 유럽에서 조사를 해보면 러시아가 이길 거다가 20%, 우크라이나가 이길 거라가 10% 정도로 나오는 등, 실제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지난번 요충지 아우디이우카를 뺏기고 10km 정도 후퇴를 했고, 그래서 후퇴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몇 달 안에 루안스크와 도네츠크에 우크라이나가 유지하고 있는 그 주 내의 땅을 전부 점령해라, 지금 그렇게 지금 엄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한 달이 고비고, 동부 전선에 지금 포탄이 10대 1의 비율로 월등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1년을 기념해서 젤렌스키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이 80조의 원조가 언제 오느냐, 한 달 안에 우크라이나에 안 오면 영토를 상당히 더 상실할 거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작년에 대반격에 실패한 이후 최전선 동부에서 전략 요충지를 하나씩 잃어가고 있어요. 수도 키우도 결국은 지금 방공망이 없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 정가에서는 상원은 통과했지만은 하원에서는 지금 군사 지원 예산이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보통 상원 먼저 하고 하원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우크라이나 지지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바이든은 연미기려고 어깃장을 놓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 푸틴을 돕고 있다고 보고 있고, 존 버르넌 전 미 CIA 국장은 방송에 나와서 러시아가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이용할 수단으로 강조한다 했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속이 타들어가서 서방이 약속한 무기의 절반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고 있고, F-16 비행기는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드론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이냐 협상이냐 더 점령 당하냐라는 부분은 미국 대선이 결정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이길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는 전쟁으로 기약 없는 피해 발생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민이 1,000만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밀려나가면 나중에 결국은 땅을 뺏기고 국토 20%를 뺏기고 러시아 점령을 인정한 채 휴전하고, 언제 또 지금 더 뺏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반대편에 미국에서는요, 트럼프가
대선에 지금 경선 중에 있는데 공화당에 이제 헤일리 하나만 남았죠. 헤일리가 주지사를 지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지금 경선이 있었습니다. 날요. 거기서 트럼프가 60.1%, 그리고 헤일리가 39.2%, 6대 4로 지금 트럼프가 이겼어요. 그래서 압도적 5연승을 해버렸습니다. 고향에서도 패배한 헤일리는 3월 5일까지 절대 물러나지 않고 뛰겠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3월 5일이 슈퍼 화요일이라고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은 이 경선이 열리죠. 자,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자기가 바이든을 해고시키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물가가 40% 상승했고 바이든의 경제 정책 때문에 기름값이 치솟고 미국을 자기가 지옥에서 구해낼 거다면서 자신의 마가를 끌어내서 마가노믹스라고 하는 경제를 하겠다고 했어요. 자, 오늘 조선일보 특파원은요, 전쟁의 시대가 돌아오는가라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러시아 침공 하루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인 10명 중에 7명은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 했고, 서방의 러시아 전문가들 역시 냉철한 푸틴은 자신의 몰락을 초래할 전쟁에 절대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했죠. 이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인들이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신호가 항상 있었는데 그것을 애써 무시했다고 후회했고, 러시아 전문가들은 수년 내에 러시아와 나토 간의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이 지금 작년 10월 달에 발생했는데 벌써 넉 달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와 독재로 갈린 국제적 대립이 지금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역학관계가 지금 도미노처럼 재편되고 있고,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전쟁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북유럽, 동유럽, 발칸 국가들이 잇따라 나토에 손을 내밀고, 최근에 스웨덴, 핀란드가 가입했지요, 나토에. 심지어 복지 예산까지 줄이면서 군비 정강에 나서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다음은 이제 어디서 터질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럽에서 퍼져 넘치는 이 화고가 결국은 지금 푸틴을 거쳐서 푸틴과 비슷한 시진핑을 넘어서 북한으로 김정은에게 갈 거라. 지금 김정은은 벌써 푸틴과 한패가 되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있죠. 심지어 중동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북한의 영향이 분명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유럽 중동 전쟁이 전부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한반도로 옮겨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국은 여기서 도대체 지금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요, 미국통 외교 안보 라인들이 이딴 기업행에 가고 있다. 한국의 40개 기업이 미국의 워싱턴 사무소를 내세워서 지금 트럼프가 됐을 때 거기에 끈을 대기 위한 외교 안보 라인을, 한국의 외교 안보 라인 통들을 영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불안을 하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서방의 동맹의 가치라는 부분, 우리가 역사상으로 2차 대전 때 체코를 먹을 때 프랑스하고 영국이 침묵했습니다. 폴란드만은 구해주겠다 했는데 폴란드를 공격하는 동안에 정작 영국과 프랑스군은 폴란드로 가지 않고 프랑스를 지키기 위해서 영국군이 왔죠. 자기들 지키기도 급급했죠. 그러니까 폴란드는 무방비 상태에서 순식간에 한 보름 만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독일하고 소련이 먹어버렸죠. 자, 그 이후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미래가 있었습니까? 아무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2차 대전 연합군이라는 개념도 따지고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영국을 공습하고 항복하라고 하니까 결국 영국이 서출이 버텼던 거고 프랑스는 그냥 점령 당해버렸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미국이 공격당하니까 미국이 2차 대전에 진주만에서 일본한테 당하고 개입했지. 만약에 거기에서 진주만에서 안 당했으면 미국도 2차 대전에 개입을 한참 늦게 하거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동맹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허망하다. 6.25 전쟁 때 그래도 유엔이 생기고 공산국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유엔군들이 파견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맹관계에서 매우 신기할 정도예요. 자국을 침입하지 않았는데 지키기 위해서 한국으로 몰려들어서 지켜냈다라는 것 자체가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어디에도 미군이 죽는 전쟁에 개입을 안 할 겁니다. 월남전에서 한번 당했지요. 이란한테 한번 망신당했지요. 대사관 점령당하고 구출하려다 실패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1차 걸프 전쟁에서 아버지 부시가 성공한 듯 보였지만은 결국은 9.11을 맞고 직접 아프간과 이라크에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엄청난 돈과 인명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엉망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미군은 어디에도 직접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껏해야 미사일 쏘고 폭격한 정도지. 지금 후티 반군한테도 미국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미사일 몇 방 쏘는 거 말고요. 지나가는 상선이나 유조선을 공격하는데도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완벽하게 제압도 못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은 자기 나라 외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공이 대만을 침공하면 진짜 미국이 막아줄 거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대만 국민도 그렇게 믿고 있을 거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한국에 재래식 전쟁을 일으키면 트럼프 진영의 말대로라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알아서 해결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연평도나 이런 데 침공하면 백령도에 한국이 막아라는 거지 미군이 개입 안 할 가능성이 나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넣어줘야 된다. 그거 하나를 해결 못해서 지금 저 지경을 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비위를 맞춘다고 지 마음대로 하는 저 깡패 국가 러시아의 비위를 맞춘다고 우크라이나에 제대로 된 공식 파병 하나 없고 무기 하나도 지금 첨단 무기는 안 주고 싸구려 재고만 준잖아요. 그러니 저 싸움을 이길 수가 있나요? 그것도 충분히 주지도 않는데. 근데 우크라이나는 유럽을 지키는 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유럽이 무너지는데도 저러는데 미국이나 유럽이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이 무너진다고요. 일본이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미국이나 서방 동맹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동맹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결국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한방은 스스로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맹이 중요한 거지 동맹에 믿고 따른다? 그래서 제가 해구산이나 뭐 워싱턴 핵협정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금과 옥조처럼 믿는 자유진영과의 동맹, 서방과의 동맹, 가치 동맹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